해석 한번 해줘. 다음 전쟁입니다. 다음 전쟁. 자, 이게 500페이지 가까이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내가 다 내용을 보니까 뭐냐?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책을 5,300만 권을 사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붙여주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대통령하는 이 다빈이한테 부탁을 해서 요 책의 내용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난다.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어. 지금 전 국민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이것을 뿌렸더니 민노총 애들이 기가 죽었어. 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이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점령군하고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한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이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우리는 눈치 못 챈 거야.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이 사람은 30년 전에 이미 책을 통하여 말을 한 거야. 대한민국은 이걸로 끝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어느 날처럼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가 극렬하게 대치를 할 것이다. 그때에 북한의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경찰 아저씨들 잘 들어요. 혹시 지금 이미 간첩되어 있는 사람은 빨리 자수해요. 북한의 간첩들이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조선일보 빌딩 요 앞에 파이낸스 빌딩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 태극기를 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쏘느냐? 바로 촛불 시위 쪽에 자기들 편을 쏜다는 거야. 총을 쏘면 20-30명 죽겠지요. 죽으면 바로 촛불 시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내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전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재현하겠다 이거야. 이래서 내전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은 간첩 조직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이것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더 센 사람이요. 이 사람 소개 한번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육사인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수석으로 또 수료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때 1년간 미 CIA 국장을 하고 국장이 끝난 다음에 또 한 1년간 미 국무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파 인사이고 끊임없이 차기 대통령에 거명되는 분입니다. 자, 이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도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요 앞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세계 국제 정치학 포럼을 했어요. 여기에 연사로 불러와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가 미국에 작년에 갔을 때 나를 돕고 있는 한 달에 5만 불씩 내가 내는데 7,500만 원씩 미국의 로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원 의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겠냐? 이번에도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사람 다 지나간 옛날 사람이잖아. 나는 현역 상원 의원을 만나겠다 했더니 취소가 됐어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아니더라고. 세계의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의 1인자더라고.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소집한 것도 사실은 그분이 직접 나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한 말, 그 다음에 말 세 사람 건너뛰어서 로펌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서 지금 마지막 행동을 곧 광화문에서 하려고 한다. 이 정보가 그래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근래 사람이 이렇게 확인까지 해준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인버거 장관의 다음 전쟁도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아하.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미 국방부의 컴퓨터 안에 있는 앞으로의 전쟁 시나리오를 완전 숙달한 상태에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5군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능성이 큰 것이 한국이다. 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도 미 CIA 국장을 지내고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유수한 인터넷과 또 신문 방송에 기고를 하는 분이 요번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국민을 향하여 책망하고 멍청하다고 할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어요. 선지자는요,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국민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이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요, 국민들한테 돌에 맞아서,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여러분들한테, 내 연사라고 내려가면 여러분이 돌멩이 돼서 나를 바로 머리를 쳐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의 사실의 말을 하면 안 믿고 왜 5.18을 저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라북도에 97살 되신 고정간첩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를 영상을 내가 들려줄 테니까, 이분은 나이가 올해 8세야. 98세니까 1세기를 사는 거야. 1세기. 여기 50살 때 죽은 사람은요, 배를 사는 거야.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인데 빨갱이 구덩이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미 남노당에 가입하여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동네 어른들 완장, 어성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동네 지주 어른들을 찔렀어.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 갔던 인민군이 쫓겨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왜? 지주들 어른들을 찔렀기 때문에. 너는 살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거라. 엄마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다가 4년 동안 북한의 간첩의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난파되어서 고정간첩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1번 내려가면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엄마가 임실에 살아있었단 말이야.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교육받았는데도 인천의 월미도에서 밤잠수장을 통하여 딱 대한민국에 발을 들어놓고 나니까 눈에서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 결국 북한의 간첩 교육을 어기고 엄마를 만난 후에 전향을 했어. 오늘도 살아계신 이 고정간첩의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증언을. 이러한 살아있는 선지자, 우리나라는요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경고했어요. 이순신이가, 유성룡이가 이미 경고했다고. 왕이여, 110만 대군을 일으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조선은 일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이, 개자식들이, 왕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너무 이상해.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한다고. 이번에는 먼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안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자, 김국성 선생님, 바로 이 할아버지가 선배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격입니다. 김 선생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에다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일단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위, 학생들 데모, 모든 소요, 모든 좌파 운동은 저 위에서 지시가 없이는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딥니까? 북한에서 시켜서 한다. 북한에 시켰어. 지령에 의해서 한다. 그 선생님이 그때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을 수신할 때에 예, 선생님이 그렇게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순이 형순이 사건은 누가 했어요? 이제 저 할아버님 말씀 거기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맞습니다. 광우병도. 예, 북한의 지시 없이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지금 풀 영상, 이 바로 가음광장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미군들 물러가라 하는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다시 이어서 볼 텐데, 자, 들어주세요. 풀 영상 들어. 서기하고 미국놈들 오래되자.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하노이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이기 보고시키는 미국을 주장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국뽕법 폐지하고 양식수를 적당하라. 미국을 사드 들고 나가라.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뭐 물어보는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그것도 북한이지요. 북한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접수? 예, 예. 북한 말로 접수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예, 거예요. 예, 이거 다 북한에서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를 한번 보라고. 그리고 주장을 보라고. 이게 평양이요, 서울이요? 평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저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여기서 지금 외치는 저 구호, 저 자기 분노 외침, 가장진물, 이 모든 게 다 북한에서 지시한 겁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북한에서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 퍼레이드도 하고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외치지만 그건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무의식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그 외치는 소리 두더지요. 자기 신념의 창, 분노의 창, 저럴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못 가본 나라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요, 좀 큰 나라 많이 다니다 나니까 뭐 그다음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한 10년 됐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자유가 넘치고 복되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저렇게 비명소리처럼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가? 김정은이 세력, 빨갱이 세력, 간첩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날뛰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좌파 세력의 중심인 민주당,
민주당의 중심에는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싹 잡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안 잡아 넣으니까 이들의 확대가 돼가지고 지난 선거에 보니까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 결국은 여기에 넘어간 거야. 도대체가 이재명의 제1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지켜본 98세 된 고정관점 할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야. 그 이유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끝나느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한 세기를 살은 살아있는 증인이요 책이요 책. 이 할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추동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근데 김대중이라고 그러고선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것을 지금 대회하는 장소가 전주요, 전주. 전주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 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분들이